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2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이순주입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구성은 1부와 2부로 진행됩니다. 1부는 아름다운 우리 불꽃 시간으로 꾸며지는데요. 재미있고 신비한 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함께 불꽃을 알아가며 불꽃의 쓰임을 일상과 연결짓는 시간입니다. 식물과 인류가 가진 역사와 문화까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식물에게서 받고 있고 받을 수밖에 없는 공기, 식량, 의약품, 그리고 이게 정신적인 충만, 즐거움 같은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식물의 행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는요. 1부의 식물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홍제천의 불꽃들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요. 지난 시간에 남겨둔 특별한 입맛을 가진 식물들, 식물의 미각, 특수한 입맛을 가진 식물들은 오늘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부는 홍제천의 불꽃들 시간인데요. 전 시간에 함께했던 그령에 대한 상대 식물, 그령의 남성 버전, 수크령입니다.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은요. 매주 월요일 12시에 들으실 수 있고요. 재방송은 화요일 4시입니다. 실시간 방송은 서대문 공동체 앱과 와우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통해서 지난 방송을 찾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서대문 FM 91.3입니다. 노래는 소방차가 부르는 어젯밤 이야기입니다. 어젯밤엔 난 내가 미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내 친구들이 너의 손을 잡고 춤출 때마다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을 왜 못 보았니. 어젯밤 파티는
어두워졌어.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 쉴 새 없는 음악 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나 혼자 우울했었지. 소방차가 부르는 어젯밤 이야기 들었습니다. 21회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식식물이라는 것은 식충식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육식식물이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육식식물은 식물의 미각을 설명하는 하나의 예로서 이제 좋지만 식물의 식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면도 있죠. 하지만 육식식물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의 식물 중에서 육식식물로 이제 진화를 하는 그런 식물들도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육식식물은 몇 종이냐? 최소 한 6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600여 종 중에 간접적으로 동물성을 취하는 식물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리고 육식을 하는 식물들도 먹이를 잡는 방법은 다 같지는 않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포획하는 동물이나 곤충에 따라 어떤 식물은 덫을 이용하고 어떤 식물은 다른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제 먹이 사냥을 하는데요. 간접적인 육식을 하는 식물까지 다 육식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식물들이 육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식물이 육식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치킨을 와구하고 막 뜯어 먹듯이 그렇게 육식을 하는 것을 상상하면 안 되고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특정 식물들만이 육식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범위 확장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육식의 섭식 행위가 식물계에 이제 만연해 있는 입증 결과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들이 보통 인간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육식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가령 이런 거죠. 감자나 그러니까 담배 그리고 참 오동나무 같은 경우는 그 벌레가 안 생기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소독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식물들 잎에 벌레가 이제 무수하게 달라붙어서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양이 많기 때문에 동물들이 달라붙어서 뭔가를 먹으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 식물들은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감자나 담배 혹은 이제 참 오동나무 잎이 이제 곤충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끈끈하거나 이제 독소를 품은 이제 물질을 분비해서 곤충들을 죽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이들 식물들은 곤충을 사실은 죽여도 이제 먹을 수는 없어요. 잎에서 소화를 시키지도 못하는데 왜 죽였을까요? 달라붙는 곤충이 귀찮아서? 아니면 괴롭혀서? 뭘까요? 땡! 둘 다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곤충이 잎에 붙어서 죽었으면 그 잎에 붙어서 죽은 곤충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디로 갈까요? 땅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죽은 곤충들이 분해되면 분명히 질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질소를 흡수하는 힘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식물이죠. 식물은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육식을 한다는 얘기도 전 시간에 전해드렸고요. 그것 때문에 식물들이 자기 잎에 달라붙어 있는 곤충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식물은 이제 질소를 흡수하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그럼 나뭇잎에 계속 붙어 있는 죽은 곤충은요? 그것들은 이제 세균의 분해를 피할 수는 없죠.
그렇게 잎에 붙어 있는 것들은 세균이 이제 처리를 해주면 식물은 이제 질소가 풍부한 노폐물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잎에서는 질소 흡수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은근슬쩍 그렇게 육식 식물이 아니어도 식물은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식단을 이제 풍성하고 그렇게 별미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91.3 서대문 FM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육식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죠. 노래는 어니언스가 부르는 편지 듣겠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올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으면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노래 보낸다. 어니언스가 부른 편지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동물들을 독이나 분비물 같은 것으로 이제 죽여서 그다음 세균이 이제 분해되도록 해서 질소를 섭취를 하는 행동을 학자들은 이제 전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요. 원시 육식 식물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더 이제 놀라운 것은 2012년 초에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이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 그 셰라도 지역에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 서식하는 그 필콕시아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필콕시아는 우리나라 식물로 치면 질경이에요. 딱 맞는 이렇게 질경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질경이 속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질경이와 가족 같은 그런 식물이라고 보면 돼요. 이런 식물이 이제 필콕시아가 끈끈이 잎을 이용하여 땅 속에 있는 이제 선충을 잡아먹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실렸어요. 이 끈끈이 잎이 이제 모래로 이제 살짝 덮여 있으면 선충이 이제 지나가다가 끈끈이 잎에 달라붙어요. 그러면
끈끈이 입혀서 이제 소화가 되고 그리고 필콕시아에게 이제 질소를 제공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된 거죠. 그때까지는 지하에서 이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이 필콕시아밖에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있는 지하부는 사실 질소를 섭취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식물들이 사는 가장 이제 평범한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식물들이 사는 방법인데 지하에서도 동물을 사냥한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동물학자들은 이 점을 이제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이 필콕시아밖에 지하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매우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요, 다른 게 척박한 토양에 사는 식물들도 필콕시아와 비슷한 방법으로 동물을 혹시 사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는 이은하가 부릅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날 위해 슬퍼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그 표정. 날 사랑하지 말아요. 너무 늦은 얘기잖아요. 애타게 기다리지 말아요. 사랑은 끝났으니까.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날 보낸 그 모습처럼. 그대 왜 나를 그냥 떠나가게 했나요? 이렇게 다시 후회할 줄 알았다면 아픈 시련 속에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사랑은 이제 내게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런 느낌 가질 수 없어요.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은하가 불렀습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 하나, 아름다운 힐링의 정원에서 재충전하세요. 힐링 충전소 서대문 FM이 함께합니다. 그러면 다시 육식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잠시 좀 옆으로 새는 이야기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앞서 브라질 셰라도 이야기에서 필콕시아가 지하에서도 곤충을 섭취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브라질 셰라도와 관련한 수다를 좀 떨고 가보겠습니다. 셰라도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제 커피를 잘 아시는 분들이시라면 브라질 셰라도 커피를 잘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브라질이 이제 커피 산지로 유명하고요. 뭐 셰라도, 산토스, 뭐 그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명칭이 여러 가지 커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셰라도는 YN2라고 해서 비교적 괜찮은 커피가 나오죠. 블렌딩한 원두보다는 제가 이제 싱글 오리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브라질 커피가 굉장히 강하게 볶아서 신맛이 없어요. 그래서 고소하거나 아니면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맛이 나는데, 저는 그 신맛보다는 그런 게 맞아서 이제 잘 선택을 하는데요. 바리스타 그 자격증을 딸 때도 이 커피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익숙한 맛이라서 좋아하는 커피인데, 식충식물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셰라도 지역이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다. 그런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충식물도 있다? 뭐 여기 셰라도에서 나는 커피가 맛있다는 것은 뭔가 좀 으스스 뭐 한 것은 아니지만 생각하게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커피 나무들도 하는 의구심 잠깐 들었습니다. 이거 커피를 바꿔야 하나 어쩌나 고민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커피나무가 동물을 사냥한다는 증거는 뭐 없습니다. 커피는 그리고요, 소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세계 3대 농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소득을 많이 한다는 건 커피가 그만큼 곤충들이 먹이가 된다는 거지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커피를 바꿀지 말지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잠깐 옆으로 새가지고요. 브라질 셰라도에 관한 커피와 연결해서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듣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식물의 미각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노래는요, 최호섭이 부릅니다. 세월이 가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잊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으면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최호섭 세월이 가면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이렇게 식물의 미각, 특별한 식성을 가진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의 미각을 이야기하면서 육식식물이 발견된 것이 600여 종밖에 안 되지만 이건 뭐 간접적인 육식식물이나 지하 사냥을 하는 식물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발견될 수도 있는 육식식물이나 그리고 지하에서 사냥을 해서 곤충을 잡아먹거나 하는 식물들이 만약에 발견된다면 육식식물들은 이제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식물의 일반적인 식생활, 그 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식물의 미각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식물의 미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보통 식물의 미각, 식물의 영양을 흡수하는 기관은 땅 속에서 뿌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의 식물들의 생활인데,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충식물, 파리지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식충식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600여 종의 특별한 입맛을 가진 육식식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의 세라도 지역에 이게 척박한 곳에서 질소를 얻기 위해 지하에서 이제 동물을 사냥하는 필콕시아 같은 그런 질경이 속 식물도 있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식물도 가진 입맛이 여러 가지이죠. 사람도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식물도 아마 입맛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의 미각은 이제 보통 뿌리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별한 입맛을 가진 곤충이나 육식을 하는 식물들이 있다. 그리고 육식식물들은 앞으로 더 발견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면 육식을 하는 식물들이 지금까지 발견된 600여 종의 식물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식물의 세계, 식물의 미각편은 이번 시간으로 매짐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의 촉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저는 2부 홍제천의 풀꽃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2부 홍제천의 풀꽃은 저번 시간에 그령에 이어서 그령의 남자 버전 수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는 남의 인디언 인형처럼을 푸니타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아티스트 푸니타의 목소리입니다. 나미의 인디언 인형처럼. 그댄 그렇게 내게 남겨둔 인형처럼 쉽게 웃으며 떠나갔지만 나의 마음은 인디언 인형처럼 까만 외로움에 타버렸나 봐. Oh my baby.
야미의 인디언 인형처럼을 아티스트 푸니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부 오늘의 홍제천의 식물은요. 수크령입니다. 전 시간에 그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령은 결처보온의 식물.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은혜를 갚는다 하는 결처보온의 풀로 이제 있는데, 사실 수크령은 그령을 암그령으로 놓고 남자 버전을 이제 수크령으로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령과 같이 이제 벽과이고요.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그령과는 외관에서 좀 더 억세고요. 꽃대가 많이 크죠. 그리고 이제 그령은 이제 벼처럼 이렇게 자잘한 씨앗들이 달리는 꽃이 피는데, 수크령은 커다란 핫도그 같은 그렇게 꽃이 피죠. 수크령하고 가장 닮은 것은 사실 강아지풀이에요. 굉장히 강아지풀하고 많이 닮았는데, 강아지풀과 아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수크령은 이제 큼직큼직하고 강아지풀은 여리여리하고 이제 작은 거예요. 그 수크령이 그렇게 강아지풀보다는 굉장히 많이 커서요. 강아지풀에 대응하는 말밥이라고도 불러요. 수크령은 그 그령의 남자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령, 그러니까 암그령에 대한 그 숫그령이 변해서 이제 수크령이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수컷, 그러니까 수컷의 그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수크령은 이 수크령이라는 이름 말고 예전부터 길갱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렸어요. 이 길갱이가 우리 그 선조들이 이렇게 자주 부르던 이름인데, 길갱이라는 뜻은 날마다 보는 풀이고, 그리고 길가에서 사는데 힘세고 아주 질긴 놈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길갱이 말고도 수크령은 다른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머리새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수크령의 그런 어떤 꽃대, 꽃을 보면 머리새라는 이름이 정말 딱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름을 두고 이제 수크령으로 이게 변화된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크령이 생긴 유래를 놓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기록이 없는 이상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크령이 되기 전에 이제 길갱이나 머리새라고 불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수크령의 명칭 변화는 19세기 초 그 유이가 지은 물명고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물명고에서 수크령을 머리새라는 그런 예쁜 이름으로 적고 있습니다. 물명고에는 그령을 이제 그령 이렇게 적고요. 그 뒤에 구미근초라는 한자도 같이 기록을 했어요. 구미근초라는 게 뭘까요? 이거를 이제 뜻을 풀어보면 개꼬리 풀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 한자명 뒤에 머리새라는 한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이 기재되어 있어요. 수크령의 이 숫자를, 수라는 이 수를 한자 머리, 즉 머리 숫자로 보고 머리란 우리말을 붙였는지, 아니면 한자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이제 머리새라고 부른 것을 한자로 머리 숫자를 쓰고 우리나라 이름 그령을 붙여서 수크령이라고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여튼 수크령이 되게 된 건 나중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갱이나 아니면 뭐 머리새나 이런 이쁜 이름으로 불리다가 수크령으로 변화된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수크령이 제일 나중에 생긴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붙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이제 보고 붙일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예전부터는 길경이나 길갱이, 길경이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머리새라고 불렀다는 것이 기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머리새가 이제 수크령이라는 명칭이 나오기 전부터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분석이 더 많고요. 수크령의 꽃대가, 그러니까 이제 벽꽃 이삭이 식물체 위에 머리처럼 이렇게 싹 솟아오른 새라는 뜻이 머리새예요. 머리새라는 거를 이제 국어 사전에서 이제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억새의 한 종류, 옛말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가 없어진 말이다. 지금은 안 쓰는 말이다. 그런 말이겠죠. 수크령이란 이름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우리 고유의 이름, 그러니까 길경이라든가 아니면 머리사라든가 이런 이쁜 이름들이 사라져서 옛말로만 남아있는, 그래서 좀 안타깝죠. 91.3 서대문 FM입니다. 수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우순실이 부르죠. 잃어버린 우산입니다. 안개비가 하얗게 내리던 밤 그대 사는 작은 섬으로 나를 이끌던 날부터 그대 내겐 단 하나 우산이 되었지만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나는 우산이 없어요. 이제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라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이제 지나버린 이야기들이 내겐 꿈결 같지만 하얀 종이 위에 그릴 수 있는 작은 사랑이여라. 잊혀져간 그날의 기억들은 지금 빗속으로 걸어가는 내겐 우산이 되리라.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수크령은 요즘 홍제천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억새 같은 잎새 사이로 그 손뭉치 같이 털이 이제 빼곡하게 박힌 그 원기둥 같기도 하고 핫도그 모양 같기도 한 꽃대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그런 수크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크령은 억새나 이런 것들과 함께
길가나 둔치 등의 조경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서울의 공원 뭐 이런 화단에서도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골가에서 지나가면 잎이 날카롭기 때문에 살이 이렇게 쫙 배져요. 그렇게 자라던 수쿠령이 요즘 도시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을 줄은 정말 몰랐는데 어쨌든 좋은 현상이죠. 도로 경사면이나 둔치 길가에 이 수쿠령을 많이 심는 것은 억센 뿌리가 이제 사방으로 이제 잘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과는 물론 장마철이나 이런 때 이제 경사면에 토양 유실도 방지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쿠령 꽃이 이제 강아지풀과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풀보다 10배, 20배 이제 뻥튀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강아지풀의 뻥튀기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꽂이 용어로도 뭐 아주 굉장히 금한인 식물입니다. 이 수쿠령은 이제 뿌리만 억센 것이 아니라 잎도 억세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 지나가면 쫙 베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루에 이제 떡을 해 먹을 때 시루가 이렇게 밑에 구멍이 이렇게 났잖아, 일정 간격으로. 이 수쿠령으로 시루 밑을 이제 막아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잎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막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공예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수쿠령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 대단한 응용력이고 활용이죠. 그령처럼 수쿠령도 실생활에 자주 쓰인 식물이었어요. 매일 볼 수 있는 식물이었고 그래서 실생활에도 쓰고 아플 때는 또 약으로도 썼습니다. 그런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서 늘 보던 그런 식물입니다. 홍제천에도 산책길에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책길에 지금 뭐 보시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수쿠령이 심어져 있는 서울 공원이나 뭐 이런 곳곳에 이런 곳도 많고요. 수쿠령은 가을의 꽃이라고 불러서 9월에 꽃대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수쿠령도 이제 그령과 같이 약용으로 써요. 전초를 낭미초, 줄기와 뿌리는 낭미 근초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령과 같습니다. 그 약도는 뭐냐 하면 뭐 눈을 밝게 한다고 해요. 안목적통이라고 해서 안목적통, 결막염을 치료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해서 결명자와 함께 예전부터 이제 유익한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쿠령은 뭐 사실 흔한 뿌리인데요. 이게 수쿠령은 이제 그령에 비해서 대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령은 이제 잡초 취급을 받고 수쿠령은 이제 화초로서도 귀하게 이제 재배도 하죠. 사실 그령이 이제 암그령이 된 것은 이 수쿠령 때문인데요. 그령과 수쿠령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각각 다른 개체입니다. 수쿠령이 대접을 받는 것은 뭐 그럴만합니다. 그령에 비해 뭐 외모로 따지면 훨씬 보기 좋기 때문이죠. 그령은 얇고 이제 가늘고 결초본의 그런 교육적 목적이 풍부한 그런 스토리를 가진 식물이라면 수쿠령은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꽃대가 아름다워서 조경용으로 자주 쓰여요. 뭐 꽃꽂이나 생활 속으로 바로 들어와서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쿠령을 이제 가을 아침에 보면 거기에 탁 그 꽃대 이슬이 맺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환상입니다. 그뿐일까요? 수쿠령 꽃대에 이제 햇빛이나 석양이 비치면 촘촘히 나 있는 털의 실루엣, 그 실루엣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입니다. 덕분에 이제 좋고 멋진 사진이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로 봐도 좋지만 빛이나 이런 걸 봐도 좋고요.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걸로도 봐도 좋다는 얘기죠. 뭐 꽃꽂이를 하니까 사실 실생활에서 가까이 봐도 좋다는 얘기예요. 수쿠령과 비슷한 식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볼 수 있는 하나는 이제 강아지 풀이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산조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아지 풀과 수쿠령은 많이 닮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쿠령이 강아지 풀의 뻥튀기 버전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전혀 뻥튀기 버전이라고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산조풀은 꽃대가 크다는 점에서 수쿠령과 닮았는데 산조풀의 꽃대는 작은 알갱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원기둥처럼 한꺼번에 올라간 게 아니고 가지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조풀과 강아지풀 모두 홍제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이고요. 언젠가는 이제 산조풀과 강아지풀 모두 이 시간에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91.3 서대문 FM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 배따라기가 부릅니다.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곁이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은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겹치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배따라기 노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들으셨습니다. 91.3 서대문 FM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풀꽃 홍제천의 풀꽃들.
오늘 2부에서 수쿠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쿠령의 꽃말은 가을의 향연입니다. 가을에 많은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잎을 떨구고 겨울을 준비하는데 수쿠령은 가을에 특이하고 아름다운 꽃대를 세웁니다. 가을에 눈을 즐겁게 하는 아주 유용하고 예쁜 식물이죠. 홍제천에 가시면 그령과 수쿠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91.3 서대문 FM 홍제천의 불꽃들은 가을에 길가에 피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튼튼한 뿌리로 허물어지는 토양의 경사면을 잡아주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쓰이는 유익한 식물 수쿠령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20일에 아름다운 우리 불꽃 홍제천의 불꽃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노고지리 찻잔 들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신비한 식물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순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다 서고시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다 서고시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넌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